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 목욕탕과 거제 유흥시설을 비롯해 도내 확진자 접촉도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8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김해의 한 대학 교직원들이 코로나로 힘든 대학생을 위해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인재 양성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 오후 5시와 대비하면 43명입니다. 특히 진주 목욕탕 관련 누적 확진자는 약 200명에 달합니다. 진주의 한 회사 관련 거제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도내 확진자 접촉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감염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유흥업소 4,400여 곳, 공연장과 미술관 등 문화시설 200여 곳, 실내외 체육시설 4,800여 곳 등입니다. 경상남도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이 근무하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내 내외국인 7,200여 명을 선제 검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주와 거제, 창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재난 문자에 나와 있는 안내대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18일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예방접종 담당자들은 모의훈련에서 접종 전 백신 해동과 희석, 접종 준비 과정 등을 시연했습니다. 경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과 양로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종사자 등 모두 25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경남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현재 양산 부산대병원과 마산 종합운동장 두 곳에 마련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진주와 통영에 2곳, 다음 달은 16곳, 5월과 6월은 3곳 등 센터를 차례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8일부터 후보자 등록도 시작됐는데요. 경남에서는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자세한 4.7 재보궐선거 일정을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18일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수를 비롯해 의령군, 고성군, 함양군의 경남도의원과 의령군, 함안군의 군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19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끝내면 선거 약 2주 전인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재보궐선거도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투표장에는 발열 체크 기계와 손소독제, 위생장갑이 마련되고 선거인들은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투표권도 당연히 보장됩니다. 오는 20일까지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거나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이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예방 대책을 세워서 안심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권자분들도 가정으로 배송되는 선거 공보를 꼭 참고해서 후보자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표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당일인 4월 7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4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선거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경선에서 결과를 불복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도 출마가 어렵게 됐습니다. 17일 창원지방법원은 강임기, 손호연, 선진식 예비후보의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이 부당한 밀실공천으로 진행됐다는 예비후보자들의 주장에 대해 경선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여론조사기관 변경도 경선 후보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추첨을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에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예비 후보는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오태환 전 경남도 정무특보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취업난은 물론이고 등록금도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해의 한 대학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 액수도 상당한데요. 위기 속에서 모인 마음들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며 대학생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이어졌던 지난해. 이 대학은 20여 건에 달하는 등록금을 지원하더니 올해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금까지 모금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역사상 첫 기금 모금 때문에 모금 초반 일부에서 강제성 논란도 나왔지만 제자를 위한 자율적 모금이란 소통을 끝내자 일사천리였습니다. 서로 소통 과정에서 결국 이게 학교를 위하는 게 개인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하고 학과 발전을 위하고 크게 보면 전체를 위해서 보면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지할 때는 조금 반발됐지만은 중반 이후에 많은 동참이 있어 크게 성공을 이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모금을 선언한 뒤 3개월간 모금한 금액만 5억 1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230명의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했고 졸업 동문이 1억 원을 쾌척하는 등 곳곳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교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다는 게 일단 좀 놀랍고, 그리고 이 기부가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힘들어진 학생들에게 조금 의미가 있게 투명하게 조금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원의 힘을 모아 코로나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극복에 나선 지역의 한 대학. 이 학교는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지정 기부 모금의 의미에 맞춰 장학금과 학과 지원 등으로 기금을 전액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남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도의회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 김진욱 의원 등 7명의 도의원이 진해군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조정, 경남도 채무 건전성 촉구, 화훼 농가 지원 정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제384회 임시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열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IPP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 본인의 신체 활동 사진이나 영상을 스마트 앱에 입력하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실적과 운동 신청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도 인정됩니다. 앱에는 저체력 비만 학생이 온오프라인에서 따라할 수 있는 건강체육 영상도 요일별로 제공되며 앱을 활용한 각종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도 열리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4월 IPP 스마트 앱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경상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 제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경남 지역 86개 지구 22,819필지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까지 4만여 곳의 토지 경계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도는 2030년까지 제조사 사업으로 전체 필지의 12%가량인 58만여 곳의 토지 경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통영시가 한시적으로 집값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4월 5일까지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4월 7일까지입니다. 주택가격 열람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통영시 세무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저도 연육교 스카이워크를 찾은 관광객이 17일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연육교 스카이워크는 원래 낡은 철제다리였다가 길이 80m, 폭 1.2m짜리 투명 강화 유리를 깔고 2017년 3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만 45만 명이 입장하는 등 창원 지역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용문이 금동허리띠가 가야 유물로는 처음으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경남도는 김해 대성동 88호분에서 출토된 용문이 금동허리띠를 가야 유물로는 처음으로 도유형문화재 제668호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동허리띠는 중국 후한대인 2세기 말부터 진대인 4세기 무렵까지 중국에서 제작돼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던 장신구입니다. 금관가야왕 또는 왕족무덤으로 추정되는 대성동 88호분에서 출토됐습니다. 경남도는 금동허리뿐 아니라 암한, 함안, 마리산, 고군분에서 출토된 아라가야 굽다리 등잔을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네, 경상남도가 경남도 누리집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는 바로잡고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 페이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과 오해와 진실 신문 10답, 가덕도 신공항의 개요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누리집에 접속 후 가덕도 신공항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정보 공개 클릭 후 주요 정책 가덕도 신공항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밀양시가 교통약자 콜택시의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읍면동에 따라 1,300원에서 2,300원까지 달랐던 시내 요금은 1,5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관내 요금은 모두 시외버스 요금으로 적용됐습니다. 밀양시는 이용자의 요금 혼선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로 출입이 통제됐던 창녕 우포늪 철새 서식지의 출입이 50여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창녕군은 임상검사와 항원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돼 우포늪 출입 통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생 지점 10km 내 가금 농가의 이동 제한 명령도 해제했습니다. 창녕군 우포늪은 고병원성 AI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고성군에서 2021년 협회장배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핸드볼 대회로 전국 44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는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와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참가팀은 개막 2주 전부터 매일 동선을 확인하고 체온을 체크한 점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막 후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